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양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분이 양호하다고요? 예, 중소형주 쪽이 양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초 중순에 우리가 겪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당히 상승폭이 높았던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실적 발표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주춤주춤하거나 조금 차익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기가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틈새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중소형주 쪽이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자고로 그래서 코스피의 실적 시즌 발표 기간에는 여러분 틈새 전략을 잘 펼쳐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코스피에서 실적 시즌인데 주가가 그 전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 실적 시즌 이전에 바로 직전이겠죠. 만약에 이 지금 같은 케이스로 든다고 그러면 1월 초중순에서 만약에 조정이 깊었어요. 실적주들이 그러면 실적 발표할 때 전후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월 초중순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러니까 자금이 또 어떻게 돼요? 먹을 만한 곳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것을 활용해서 기존에 매수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또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던 것, 수익을 내서 차익 실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도 시장 동향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은 살짝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상단은 제한적으로 잡혀 있고 하단은 조금 올라오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을 때 하단은 좀 더 윗단으로 보고 상단은 제한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단이 제한적이다라는 뜻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차익물은 나오는데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코스피 실적주 중에서도 4분기 실적이 기대치만에 좀 못하거나 또 혹은 QOQ 대비해서 좀 빠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물이 좀 나올 것이고 앞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기간 조정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대형주 장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중소형주 쪽에서 자금이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 지난주부터 제가 강조드리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들은 중요하다. 특히 우리처럼 스윙 거래나 롱숏 거래 할 때는 이런 리듬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요 구간에서 수익을 또 실현하고 요 윗단도 놓치긴 했는데 별로 뭐 억울해할 필요 없으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꺼내놓은 이유는 뭘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먼저 우리가 포지션 잡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쁘냐? 아니죠. 앞으로도 상당히 가이던스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해 가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상단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계속 기간 조정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살짝 눌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어디요? 21평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또 HBM4 관련돼서 엔비디아 향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진입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TSMC랑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며 그래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뉴스가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의 여러분 형태의 눌림이 들어오거나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구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72만 원과 70만 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우리 포지션 잡을 거니까요.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면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가 실적 발표 나오는 그날이 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날 기준으로다가 사실은 매수를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좀 차익물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후로 하루 이틀 정도 후에 매수를 할 것이고요. 그날 크게 뭐 요동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당일날 우리가 포지션 잡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당일날 가서 수급이나 현황들을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먼저 또 포지션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올해 동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가는 데 큰 무리수가 있다 없다? 예, 별로 없다. 이렇게 판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이 뭐 빠져나갈 만한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전통적으로 3월달 장세는 기대감으로 상당히 어떻게 돼요? 버퍼링이 크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잡고 나면 좀 재미난 또 장세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SD 한국조선해양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새롭게 나왔고요. 목표가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대부분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를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요? 예, 여기죠. 3분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호적 환경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나 당분간은 뭐 하겠다? 조금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 왜 최근에 보면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반도체하고요, 조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구간에는 약간 소소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LG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가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비중 확대 준비 좀 할 거고요. 내려갈 이유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데이터가 그걸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강세로 오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항상 발생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뭐 해외 매출이 뭐 99.9%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거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동종목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라인 쪽으로 오면 비중 확대고요. 이거 그 위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또 갱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7만 원일 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분석을 잘못하는 거죠. 왜?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이 7만 원일 때라든지 뭐 그 재작년 뭐 이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조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때는 적자 구조,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구조고 지금은 대대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QOQ 대비 상장, Y와 대비 성장하는 것들 중에서 밸류를 측정했을 때 아직까지도 미래 가치가 훼손될 만한 이유는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이죠. 미국발 우리가 이제 선박 수주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그 선박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보면 2, 3년치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훼손될 만한 사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올해만큼은 그럴 것이다. 왜? 신규 수주가 작년보다 더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미래 가치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조선이 또 하나가 더 수주가 들어오면 그것은 지금 연도치가 아니잖아요. 3년 후에 이제 그 수주 받은 내용을 또 진행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밸류만큼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못했는데 요번에 이제 고점 찍고 조금 이제 그죠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바라보는 관점은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저 케어맨은 HD 현대 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나쁜 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다가 이제 투자할 금액들이 상당히 미국에 현지 투자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건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어쨌든 기업이 이제 조금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든지 또 구조조정 이렇게 좀 구조조정이죠. 어떻게 보면 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구조조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조를 좀 개편하고 있는 과정 그 지나고 나면 이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하고
밸류에이션은 높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HD 현대 쪽이 좀 더 저는 투자하기 좀 편안한 쪽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슈가 이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이제 매출 플러스 MRO 이 부분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마스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MRO 플러스 마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단기적으로 또 올라오면 또 우리가 차익 모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여기 요 사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한 57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알람 걸어두고 여러분들과 같이 모니터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쪽은 성장하는 쪽이니까 밸류에이션이 깨질 만한 사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공략을 또 해줘야죠. 제가 이 종목을 다시 또 생각하기 시작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유명한 거를 더 많이 보는구나. 기업 가치나 또 어떤 기본적인 구조적인 틀을 보는 것들은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드립을 해. 이거는 이제 롱숏 거래로 하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가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제 취지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뭐 더 하락할 만한 사유가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상여금 지급하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4분기 때 좀 빠지긴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조정이 왔다 그러면 전 땡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테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높은 예를 들면 실적과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벼운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테스라는 종목은 말입니다. 한번 또 바람이 불고 들어오면 엄청나게 또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 내용이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제가 볼 때는 테스의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삼성도 공급하고 SK 하이닉스도 공급하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만 되면 되냐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중소형 주거래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가이던스야. 가이던스의 성장폭이 얼마나 높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거든요. 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성장폭이 얼마나 됩니까? 예, 거의 100% 이상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점이 전 놀랍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4쿼터 대비해서 지금 1쿼터 예상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어떻게 돼요? 좀 올라왔다가 계속 조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적대로 움직이는 그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분기당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어갈 때 동사의 주가는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려면 전고점, 제 과거의 고점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반해했던 부분들이 고점이냐라고 생각, 거기는 무난히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나온 실적 부분 있잖아요. 전고점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죠? 6만 원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올 때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가 이제 3월 달에서 이제 그 사이에 지나갈 때 고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거기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까? 예,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땐 지금부터 3월 달 이 구간이 가장 높은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아요. 왜?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예. QOQ 대비해서 거의 300% 가까이 나오는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봐줘야 되나요? 네, 봐줘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 뭐 200%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테스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들어올 때 아주 파워풀하게 들어오는 멋있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점 생각해 주시고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일단은 제가 초병 보내는 개념으로 잡았는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하루에 딱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형수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곳이 시간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국을 좀 나타납니다.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와도 별로 그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적어도 이 정도 파형은 우리가 해치워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예를 들면 파워풀하게 욕심을 내게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할 때는 좀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 좋은데 뭐 이렇게 쫄아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 비율 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아래쪽에 들어온다고 해도 뭐합니까? 전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저 숫자를 보면 숫자를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6만 원은 무조건 오버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평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다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기준치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고요. 여러분, 삼성전기는 어떻습니까?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기의 4쿼터 실적은 조금 소소하다, 이 얘기를 드려서 제가 주저주저 하면서 제가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요즘부터는 여기 원점 타격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 하단 있잖아요. 여기 와주면 저는 공략을 해서 신규 편입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1쿼터부터 실적이 좀 더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숫자를 보다 저는 상당히 믿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기준치로 해서 거의 뭐 미달이 안 돼서 뭐 목표가대로다 예를 들어서 시장 컨센서스가 36만 원인데 우리가 뭐 거기까지 바라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30만 원 이상만 올라가주면 뭐 한다? 땡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좀 더 지금 연속 한 이틀인데 최근에 보면 대형주가 좀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 형국이잖아요. 그럼 26만 원 여기에 알랑거로 두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종목을 이번에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고리 깊이 들어왔다, 요 정도 고리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왜 쫄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형국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올해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테마가 더 붙었잖아요. 뭐요? 로봇이 따라 붙었습니다. 로봇에도 FCBGA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작동이 되겠죠. TV부터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뭐 자동차 여기 다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봇에도 이제 앞으로 또 그런 것도 진행이 되는 내용까지 되면 이거는 이제 전망 자체가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큰 무리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당연히 MLCC는 이거 깔고 가는 거예요. MLC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처가 한 곳이 더 그러니까 산업 섹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뭐 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어떻다고 했어요. 테슬라가 사실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자동차 FCBGA 것도 뭐 어디랑 거래합니까? 예, 여기랑 거래하잖아.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거래하는데 당연히 그런 로봇도 어디야? 걔들이 할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길게 보면 다 생각을 해서 미스테이크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예, 별로 없다. 그래서 비중 한 15% 잡고 들어가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항상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케어맨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항상 하루 종일 여러분들과 브리핑과 또 시장 상황을 갖다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식은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도 예금 투자 안 하고 뭔 또 돈을 벌겠다고 합니까? 공짜로 정보를 얻어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 정도 되려고 한다 그러면 개인 판단력이 엄청 탁월한 숙련공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플레이어라는 건 선수란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내가 잘못하는 건 아웃소싱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다. 아웃소싱 할 줄 모르고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적성이 상당히 둔화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물론 아웃소싱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결과물이 아주 낭패겠죠.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영자로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지 잘 또 생각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누군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